새 코칭 스태프 구성이 좀 나왔는데 네. 세트피스 코치로 이제 맨유에서 게오르그 손이 맡고 예. 지난 시즌부터 이제 맨유 세트피스 코치를 맡고 있는데 맨유가 근데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세트피스가 좋지 못한 팀이었어요. 토트넘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게오르그손 세트피스 코치가 능력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맨유에서 그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던 데에는 네. 오나나가 일단 공중볼에 굉장히 마인디를 놓고 골키퍼들이 공중볼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게 있긴 하거든요. 네. 실제 이 사람이 브렌트포드에서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브렌트포드에서 했었을 때는 뭐 실점은 4번째로 적었어요. 아 그래요? 예. 좋았던 적이 그리고 있구나. 저는 그냥 세트피스 전담 코치가 없는 것보다는 어.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니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아예 세트피스 이런 거 무시하지 않았어? 안 했죠. 토트넘의 선택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테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네. 과연 이제 프랭크 감독의 선택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토트넘이 마티스 테를 완전 영입했다고 밝혔고요. 토트넘이 이제 테리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잠재력을 또 확신했다고 밝혔고 계약 기간 2031년 그리고 기본 이적료 551억 원에 지난 임대료 157억 원, 옵션 78억 원 포함하면 최대 780억이 넘습니다. 네. 요거 좀 뭐 금액하고 이런 부분 따졌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한국 속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그래요. 아무튼 뭐 안주 열심히 벌었는데, 예. 막 그 맨유와의 그 결승전 예, 치열하게 해서 벌었는데 그렇죠. 그 돈을 여기다가 너무 쉽게 때려봤다. 너무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이 마티스텔이 나쁜 선수라고 보긴 힘들어요. 네. 분명히 이 선수도 갖고 있는 툴도 있고 분명히 지지난 시즌에 뮌헨에서 보여준 거 17살, 18살 때 분데스리가에서 어쨌든 2시즌 뛰면서 그때 이제 그 통계를 보면 90분당 1개 공격 포인트 정도는 돼요. 네.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비싸다. 이게 조금 이제 비싼 금액에 데려온 건 맞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조금 깎긴 했어요. 네. 원래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임대 복귀를 시키면서 조금 깎긴 했습니다. 조금 깎긴 했는데 옵션을 상당히 좀 넣은 거죠. 옵션을 넣어서 바이언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네. 서로 이렇게 한 건데 텔은 2년 전이 피크였죠. 예, 2년 전이 피크였고 그러고 쭉 내리막을 조금 타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긴 한데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그 프랑크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하는 능력은 있긴 하거든요. 브랜트포드에서도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과연 그게 통할지. 예. 일단 뭐 텔 영입에 대해서 프랑크 감독이 원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프랑크 감독이 잘 키워낼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보도들도 있는데 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원래 그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본인이 직접 영입에 나서거나 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네. 애당초 영국 쪽 감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단장들이 영입을 다 하긴 해요. 그리고 브렌트포드라는 구단 자체가 원래 여기가 이제 오즈메이커인 보넘이 이제 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통계에 의해서 스카우트들이 이제 영입을 사실상 진행을 하거든요, 단장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랑크 감독은 그렇게 누구 영입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그냥 감독 왔는데 첫 영입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일단은 프랭크 감독 밑에서 뛰게 될 텐데 진짜 좀 잘 살릴까요? 어떻게 활용할까요, 테를?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네. 그 영입이 될 때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세대 교체 흐름에서 어린 유망주고, 예.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쨌든 2시즌 동안 17살, 18살 요때 득점도 꽤 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중요한 건 프랭크 감독의 축구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프로필. 어허. 침투형 공격수.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랭크 감독은 침투형을 잘 써요. 네. 은베모, 예. 샤데, 위사, 뭐 아이반 톤이 다 약간 침투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침투형 공격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마티스텔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좀 오도베르처럼 드리블러라던가 좀 클루세스키처럼 약간 스피드는 느린데 플레이메이커형이라던가 네. 이러면은 아니 왜 데려왔지 였을 텐데 침투형 공격수인데 프랭크 감독이 오니까 그럼 프랭크 감독도 그래도 괜찮아 할 만한 프로필이긴 하다. 그러면 일리가 있긴 있네.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800억은 비싸다. 아, 그건 비싸다. 네, 이런 금액적으로 거죠. 대비했을 때는 좀 비싸지만. 네. 예.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만약에 352를 쓸 때는 그러면은 이 선수가 가장 편하게 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긴 할 거다. 아. 은배모가 사실 가장 잘했을 때가 352에서 뛸 때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침투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 예, 그때가 텔이 가장 그나마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솔랑키가 비벼주고 텔은 들어가서 그냥 네. 골만 노리는 형태. 그렇긴 할 건데. 예, 어쨌건 간에 뭐 잘 커주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일단 너무 뭐- 이적료 많이 쓴 거는 맞아요. 그렇죠. 어린 선수를 좀 잘 키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보도록 그쵸. 하고. 예. 예. 자, 일단 뭐 텔은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의 추가 영입은 과연 누굴까? 사비 시몬스, 은배, 뭐 다음 타겟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두 선수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일단 벤 제이콥스에 의하면 토트넘이 사비 시몬스를 1,000억 원의 영입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작 금액 자체가 200억만 더 하면 어. 사비시몬스인데. 아, 테란트 준 돈? 800 저 주느니. 아.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 시작 금액 아니야? 1,000억도? 이거 다 어렵지 네, 않을까? 사비 시몬스?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저금액으로 영입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면은 네. 라이프치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한 선수거든요. 예, 예. 물론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니면은 비싸게 팔기는 힘든 상황인 건 맞긴 하지만은 네. 어쨌건 간에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라이프치가 얼마 주고 영입한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네, 비싸게 영입했기 때문에. 예, 애초에. 네. 몰라서 저금액을 지른 게 아닌가. 저거보단 더 질러야 된다. 네. 네, 텔한테 갖다 부은 돈을 여기에 좀 추가를 더 했었어야 되는 거 그랬어야 아닌가. 되는 건데 네. 테를 거의 800억을 썼기 때문에 일단 뭐 사비 시몬스는 조금 어렵다. 어렵죠? 네. 어렵죠. 아, 네. 참고로 셰슈코가 지금 1억 유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라이프치가 1억 유로 아니면 안 판다 이러고 있어요. 네. 셰슈코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물론 셰슈코 되게 재능 있는 선수고 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팀에서 더 잘하는 선수 하면 그쵸, 사비시몬스인데. 사비시몬스. 네. 예. 일단 이 금액의 갭이 좀 너무 커 보이고요. 네,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은배모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지금 1,300억 원을 들여서 좀 데려오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은배모가 저 맨유 쪽을 좀 원한다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예, 은배모는 가장 원하는 구단은 맨유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뭐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라던가 이런 공신력 높은 기자들도 음. 그래서 은배모는 맨유로 가고 싶어하고 예. 맨유가 또 2차 오퍼를 할 것이다. 이런 일단 1차 오퍼는 거절당하긴 했어요. 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맨유에 더 가깝다. 근데 이제 토트넘이 만약에 이적료에서 브렌트포드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면은 네네. 그러면 일단은 구단 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선수랑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성은 있긴 한데 저는 저는 근데 은배모를 영입할 거면은 텔을 왜 영입했냐가 되죠. 예. 사실 은배모랑 텔이랑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배모를 잘 썼기 때문에 텔을 영입한다. 근데 은배모가 오면은 그거는 500억만 더 하면 되는데. 옆에서 계속 500억만 더 하면 되는데 200억만 더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도리어 은배모가 오면은 텔 영입한 게 정말 의미가 없고 중복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3분의 2 은배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측면 공격수가 너무 많아지는 감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티스텔을 영입을 했는데 존슨 있죠? 클루세스키 있죠? 손흥민 있죠? 네. 히샬리송도 측면에서 뛸 수 있어요. 이거 뭐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이제 무어랑 양민혁은 유망주니까 유망주는 빼고 네. 가도 5명인데 여기에 솔로몬도 뭐 돌아오고 하고 솔로몬도 근데 있잖아. 주전급 선수를 이제 한 명 더 찾는 거예요. 주전급. 그래서 이제 뭐 은배모도 나오고 사실은 세메뇨 이름도 나오고 예. 뭐 에제 이름도 나오고 뭐 사비 시몬스 말이잖아요. 그럼 주전급을 한 명 더 한다. 어허. 그럼 6명이에요. 그 6명은 조금 많긴 하다. 측면 예. 공격수가. 예. 그래서 왜 측면만 이렇게 모으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도베르도 있고. 오도베르도 있잖아. 일단 뭐 그래서 히샬리송은 팔려고 하는 거고. 시장도 팔고. 예. 어.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약간은 이런 흐름과 그쵸, 연결되는 네네. 거긴 하죠. 예. 일단은 그래도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긴 하는데 이 두 선수 데려오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토트넘도. 그렇죠.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뭐 저 은배모가 맨유를 좀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맨유도 이번에는 그 계속 나오는 게 이번에는 호구 당하는 구단 안 되겠다. 네.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6천만 파운드 정도거든요. 예. 여기서 엄청 올려주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저 7천만 파운드예요. 1,000만 파운드 차이인데 네. 토트넘은 그럼 우리는 그거 낼게. 근데 은배모는 나는 맨유가 좋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다. 예. 네. 아니 그 좀
다른 쪽 보강도 해야 되지 않아? 토트넘 뭐 챔스 가려면은? 그쵸. 너무 뭐 미들도 해야 되고. 네, 미들. 쪽에 이해 막 좀- 사비시모스는 약간 공격적인 미들로 이제 연결된 건데 네. 사실 저것도 크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네. 메디슨이 나갈 거라면 급하죠. 사비시모스가. 아하. 근데 메디슨이 있는데 사비시모스가 오면은 그러면은 메디슨을 벤치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적사가 나올 테니까 토트넘 관련해서는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토트넘이요 세트피스 코치를 좀 영입했는데 이 맨유에 있던 세트피스 코치를 좀 데려왔습니다. 네. 왜 데려왔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새 코칭 스태프 구성이 좀 나왔는데 네. 세트피스 코치로 이제 맨유에서 게오르그슨 손. 예. 게오르그손이 왔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코치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 네. 명단이. 일단 다른 코치들 누군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수석 코치가 저스틴 코클런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영국에서 되게 평가가 높더라고요. 예. 그 젊은 이제 코치들 중에서는 잠재력이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토트넘 아카데미 스태프를 시작으로 이제 지도자 경력을 했고요. 아. 잉글랜드 저연령 때 그 대표팀 감독을 전부 다 거친 다음에 맨유 재능 발굴 단장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2022년부터 브렌트포드 수석 코치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밑에 크리스 에슬람이라고 있잖아요. 예, 크리스 에슬람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전문가예요. 네. 피트니스 전문가인데 브렌트포드에서 무려 2010년부터 있었던 인물이에요. 오래됐네. 그냥 프랭크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도 능력이 상당히 좋은지 덴마크 대표팀 피트니스 코치도 병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그 정도인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존 뉴턴. 저 사람은 이제 전력 분석관이거든요. 네, 2019년부터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전력 분석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같이 일했던 코치들을 싹 데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이제 궁금증. 왜 세트피스 코치는 맨유에서 데려왔느냐. 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일단 뭐 그러니까 그 게오르그손 그 세트피스 전담 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그 말메에서 그 지도자 경력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브렌트포드에 있었어요. 이때 이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랑 인연이 있는 거고 예. 이후 2021년까지 아스날에서 또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조보 코치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 앞선 선임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2023년 12월부터 그리고 2024년 7월까지 릴스트램 감독하다가 지난 시즌부터 이제 맨유 세트피스 코치를 맡고 있는데 맨유가 근데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세트피스가 좋지 못한 팀이었어요. 토트넘보다 더 안 좋았어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맨유가 세트피스 실점이 15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요. 그렇죠. 예. 그 토트넘이 이제 5위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세트피스 실점 비율이 전체 실점에서 27.7%로 4위. 저기 아스날이 1위에 있는 거는 아스날은 실점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실점 적다 적으니까 보니까, 저기는 예. 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었잖아요, 아스날이. 예. 약간 좀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게오르그손 세트피스 코치가 능력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맨유에서 그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던 데에는 네. 오나나가 일단 공중볼에 굉장히 바인디르도 높고 골키퍼들이 공중볼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게 있긴 하거든요. 네. 실제 이 사람이 브렌트포드에서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브렌트포드에서 했었을 때는 세트피스 득점은 그때 챔피언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위권 정도 했고 실점은 네 번째로 적었어요. 그래요? 예. 좋았던 적이 그리고 있구나. 저는 그냥 세트피스 전담 코치가 없는 것보다는 어.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예 세트피스 이런 거 무시하지 않았어? 안 했죠. 아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머릿속에 있다. 막 실점할 때마다 왜냐면 토트넘 많이 당했잖아요. 네, 세트피스에서. 세트피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브렌트포드 있었을 때는 좀 괜찮았지만 그 맨유에서 어찌됐건 실점이 많았으니까. 네, 그랬죠. 아니 그러면은 브렌트포드에 있었던 사람 데려왔으면 안 돼? 좀 네. 불안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가장 기대했던 게 그거예요. 코칭 스태프 데려온다고 할 때 네. 브렌트포드 세트피스 코치를 데려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각광받는 인물 중에 하나고 그래요? 조보의 후배거든요. 조보가 원래 브렌트포드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랬는데 누구냐면요. 보여주시죠. 그 키스 앤드루스라는 사람인데 네네. 예. 실제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공동 5위였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 2실점
독보적인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세트피스에 정말 강했는데 그럼 뭐라 그래? 왜 혼자 싸웠어? 브렌트포드도 보낼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아, 원래 좋으니까. 브렌트포드가 진짜 잡으려고 했던 게 코클랭 아까 그 수석 코치랑 네. 이 두 명이었대요. 이 두 명은 절대 안 보내려고 했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프랭크의 후임 감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대체 감독으로 외부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예. 내부에서 이제 코치를 승격시켜가지고. 예. 아, 그럼 뭐 그러니까 데려오기가 힘들었겠죠. 싸운 건 아니네. 그쵸? 예. 네. 세트 피스로 또 먹히겠네. 여기서 딱 한 번 또 원샷 받겠네. 아. 어쨌든 근데 네. 프랭크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네. 세트 피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의 뭐 축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세트 피스가 되게 독특합니다. 예를 네. 들면 뭐 스로인이 나온다. 무조건 롱스로인. 음. 롱스로인을 할 때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떨구는 선수, 세컨볼 받는 선수 예. 딱 역할 나눠서 거기서 골도 많이 들어가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세트피스가 훨씬 나아질 것은 분명하다. 아. 네. 자, 일단 뭐 이 앤드류스 요 코치를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이제 브렌트포드 감독 이제 후임으로 물망이 오르니까 아, 이 코치까지 데려왔으면 조금 더 좀 방점을 좀 찍었을 텐데. 네,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네 들어보니까. 예. 그러면 좀 결론을 맺는 차원에서 아까 게오르그선 그 코치 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지켜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맨유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그 전에는 또 괜찮았었거든요. 네. 예, 그게 있으니까 예. 어찌됐건 난 토트넘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이제 세트피스 너무 쉽게 먹혀서. 네. 너무 쉽게 먹히고 그 저기 비카리 뭐 나가지도 못하고 막 부딪히고 앞에 그 좀 나아지긴 하겠네. 그죠? 그렇죠. 예, 조금은 나아질 거다. 골도 넣을 수 있어 세트피스로? 근데 사실 수비보다는 공격 세트피스가 더 인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뭐 공격할 때 골 많이 넣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트넘의 코치진들까지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 지금 이 토트넘의 뭐 이적 상황이라든지 요거 이제 프랭크 감독의 뭐 선임부터 코치진 선임까지 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이 되고 있나요? 토트넘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토트넘 보내는 거? 지금 이제 요 비시즌 보내고 있잖아요. 아, 비시즌을 보내는 거? 아니, 그 뭐 토트넘이 지금 프랭크 감독 선임도 약간 늦었어요. 원래 얘기가 나왔던 것보다. 네. 그것도 이제 사단을 같이 데려오고 싶어서 그 협상 때문에 좀 늦은 거고.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감독은 잘 데려왔는데 네. 이적 시장이 다른 팀에 비해 좀 늦다.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아, 늦구나. 리버풀 빨리 끝났죠. 예. 맨시티 빨리 끝났죠. 네네. 아스날도 지금 막 빅 영입 막 나오고 있죠. 수비맨들 뭐 거의 끝난 거고. 그리고 뭐 맨유도 이미 쿠냐, 은베모 거의 영입하면 거의 막 끝나죠. 네. 토트넘만 지금 뭔가 제대로 된 영입이 없습니다. 아. 마티스텔 영입을 하긴 했지만 예. 주전급 선수 영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감독이 늦게 선임되니까 다른 팀에 비해 조금 그건 그렇다. 늦는 건 있다. 예. 늦는 건 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심지어 뭐 영입이라고 보기가 애매하죠. 이미 지난 그렇죠, 시즌부터 그렇죠. 썼고, 예, 사실 완전 영입 옵션 발동하면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네. 예, 아 진짜 대단해요 레비는. 그 조금이면 아예 영입을 안 했으면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조금을 깎으려고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 안 했다는 게 참 네.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포스테콜로 감독의 거치가 워낙에 이제 늦게 결정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느린 상황이고 아, 다음 시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사실 이제부터 토트넘은 좀 시작. 시작해야죠. 그래서 뭐 네. 손흥민 선수의 거치도 아마 이제부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어제부터 나오는 뭐 계속 지금 채팅에 나오는 티르키예? 티르키예 네. 실제로 나온 거예요. 네, 네, 그 피차이스 그런 보도만 빼면 다 이제 공신력 괜찮은 데서 나온 거고 실제로 페네르바체도 관심 있다고 하니까 네네. 이게 이제 뭐 이제 측면 공격수만 8-7명을 두는 게 이게 손흥민에 뭔가 있는 거냐 네.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적 시장이 시작될 거다. 네. 요즘 이제 그런 이적설 다른 나라 나오고 하면 잘 안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못 봤는데 그 뭐 무리뉴 만났다는 얘기 맞나요? 그게? 만났다보다 이제 뭐 네. 접촉했다 이 접촉을 정도. 했다? 네. 뭐 그게 뭐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예. 네. 뭐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튀르키예에서 나름 공신력 높은 사람 한 명이 얘기를 한 건데 네. 나머지는 다 공신력 떨어지는 내용들인 거고 예. 그 사람 것만 조금 공신력이 있는데 거기 나온 거는 그러니까
하지만 영입이 쉽진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왜냐면 그쵸. 그가 사우디가 제시한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토트넘이 그렇게 원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막 이제 그 사람한테 멘션들이 막 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이미 이거 그 유니폼 등번호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합성해가지고 올리면서 나 이거 해도 돼? 딱 이렇게 질문하니까 친구 너무 급해 아직 기다려 딱 이렇게 답변을 다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손흥민 선수 이적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양민혁 선수 어떻게 되는 거냐, 코치가.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는 예.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를 가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된 선수를 영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는 자연스럽게 다시 임대가는 수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이만큼 측면 공격수에 좀 집착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측면 공격수는 막 사고 있는데 800억태를 영입해놓고 양민혁을 쓰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뭐 프리시즌에는 합류를 잠깐 하겠지만 합류했다가 뭔가 다른 팀을 찾는 무어도 마찬가지고 네. 어린 선수들은 좀 임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민혁 선수 코치도 저희가 늘 자주 전해드리도록 네. 하고.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